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 즉 현재 미국 중앙은행에서 사들이고 있는 이 채권 매입을 축소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즉 지금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언제 바뀌게 될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현재 풍부한 유동성, 즉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도 살리고 있고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어제 의사록에서 이 FOMC 위원들은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3대 지수 모두 장막판에 급락을 했죠. 다우는 1.08%, S&P 500 지수는 1.07%, 그리고 나스닥은 0.8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9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무려 2.93%나 밀리면서 1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섭게 빠졌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2차전지 섹터만큼은 나름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마지막에는 다소 밀리는 모습도 보였죠. 특히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많이 올랐죠. 4.2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글로벌 리튬 역시 2.3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았던 장에서도 중국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줘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한번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중국 2차전지 대표주죠. CATL은 1.62% 상승했고 강북 리튬은 6.33%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도 3.55%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 구성 종목 모두 급등을 보여주면서 차이나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는 하락장에서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지만 중소형주 일부만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하면 하락폭이 적어서 확실히 현재 2차전지주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더 크게 출렁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다소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되면 한국과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 투자가 되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이 될 텐데요.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머징 마켓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회수된 달러들은 미국 내에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다들 마음 단단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우리가 지금 2차전지에 주목을 하고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있습니다. 지난 14일날 EU에서는 203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차의 EU 내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EU 전체 차원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조치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강력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35년이면 아직 15년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35년까지 점차적으로 그 수많은 내연기관차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 2035년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미국 역시 바이든 취임 첫날 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하는 등 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전 세계를 현재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말이죠. 자, 전기차 세계 1위의 시장인 중국 역시 지난해죠.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차 판매에서 NEV, 즉 New Energy Vehicle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5년에는 50%까지 늘리고 일반 내연기관차는 2035년까지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기차의 보급률 또한 세계 1위죠. 중국은 예전부터 이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로의 변화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의 보급률이 미국과 EU를 넘어서 전 세계 1위이고 늘어나는 이 전기차의 생산량에 따른 데이터들도 쌓이게 되면서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의 이 현대기아보다도 더 낫다고 자부할 만큼의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수 시장을 넘어서 EU 등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전기차의 발달과 함께 이 배터리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세계 1위의 CATL이란 이 배터리 업체도 생겨난 것이겠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국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도 2025년에 연간 신차 판매 50% 이상을 그리고 2030년에는 8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미국, EU만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라는 굴지의 배터리 3사가 있죠. 전기차의 내수 시장은 비록 작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서 무엇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까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특히 새롭게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만 공급을 받는다면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핵심은 바로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배터리는 경쟁업체들이 현재까진 한정적이죠.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이 34.9%, 중국이 43.2%를 차지하면서 두 나라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락세가 눈에 띄죠.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고 우리가 2차전지에서만큼은 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 이하의 2차전지 소부정 업체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꽤 크죠. 그래서 배터리와 배터리를 만드는 이 소부정 업체들까지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갈 수 있는 ETF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 투자 시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기차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이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에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IT 기업들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그런 행보인데요. 자, 중국은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반도체만큼 중요해질 배터리 시장만큼은 미국에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IT 관련 규제는 그들 업체들의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중국의 정보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흘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특성상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타격을 입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제조업 관련 특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5년에는 배터리의 수요가 1TWh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높인 중국 업체들의 입지 또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과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쉽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시면 CATL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29.9%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섰죠. CATL의 성장률 또한 234% 정도로 LG엔솔의 17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BYD가 정말 무서운데요. 지난해 삼성 SDI와 같은 점유율이었지만 올해는 203% 넘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 4위까지 올라왔고 삼성 SDI는 107% 정도의 성장률로 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표현은 없지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에 CALB는 314%, 그리고 고시에는 225%의 성장률로 국내 3사와 비교해서 정말 압도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성장 배경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Y, 그리고 벤츠의 EQS 등 신형 전기차 중에 중국 업체의 배터리 탑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 상위 3사죠. CATL, BYD, CALB도 따라서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CATL은 최근에 10조 원 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BYD 역시 전기차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하면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자, CALB는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인 그런 증설을 통해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전기차와 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데요. 투자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너무 신경 쓰거나 오른다고 또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의 오르내림이 아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장기 투자를 해 나갈 때 과연 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전지 관련 ETF나 나스닥과 S&P 500과 같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개별 종목에 무작정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사실 시장만큼만 따라가도 정말 큰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정말 좋은 종목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던 만큼 또 한동안 조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저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